오늘은 혁신영재사관학교 우리가 두 번째 콘서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들이 자기소개를 잠깐 하는 시간을 우리 김신우 군이 자기 자랑 마음껏 하셔도 돼요. 저는 밴드 목리에서 노래하고 있는 김신우이고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나베양이 자기소개 시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베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입니다. 제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뜻이 아름다운 말이라고 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 잘하고 우리 가족이 다 음악을 하는 가족이에요. 근데 저만 우리나라 말로 검은 양으로 이제 음악학, 뮤지컬로지 배우고 음악 연구 많이 하고 이렇게 국악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대해 주신 이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모든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음악 시간이에요. 음악 시간이 이 형태로 발전을 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같은 음악 시간을 재밌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목리 김신우 가수와 그다음에 우리 나베 연주자에게 뭐 음악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음악이 또 창의적인 거잖아요. 작곡도 하고 또 편곡도 창의적인 거고 작사도 창의적인 거고 그리고 또 연주를 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 거 이 모든 것이 또 굉장히 인문학적인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인문학자들은 다 음악 전문가였습니다. 저도 음악 전문가예요. 저는 감상을 잘합니다. 올 때도 차로 운전하면서 계속 저는 음악을 들어요. 저는 음악 감상 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니까 아니 음악 감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럼 우리 김신우 가수한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음악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음악은 아까 지성이 형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AI 시대가 막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물론 뭐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좋은 코드 진행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정말 정작 그 인간의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멜로디와 가사를 AI가 완전히 따라하기에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될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도 학창시절에 마찬가지지만 음악을 즐겨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감 능력 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좀 풍성하지 않으면 그 음악조차도 듣는 것도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공부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창의력, 창의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대중 앞에서나 노래를 한 곡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고 어디서든 자기 소개를 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함에 있어서 뭐 발성이라든지 이런 발음들 사실 말투나 물론 어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도 노래하기 전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작고 좀 소극적인 학생이었는데 노래하고 또 이제 많은 무대에서 서면서 어떻게든 제 말을 끝에 있는 사람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또 노래에 대한 그런 자신감, 뭐 무대에 대한 자신감, 또 사람들에 대한 자신감 사실 저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 제가 5분 안에 완전히 웃길 수 있습니다. 아니 저기 음악으로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웃긴다는 혹시 개그맨 김신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터득하고 습득하게 돼 공부도 공부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그거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AI 시대에 결국 공감 능력과 창의성인데 이게 핵심인데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청중을 감동을 시키는 능력도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그 트리비움, 서양 2500년 교육의 핵심인 트리비움의 하나가 수사학인데 이 수사학이 이제 말을 해서 사람들을 공감을 끌어내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설득시키는 게 수사학인데 노래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음정과 연주와 가사를 통해서 정말 자신의 내면을 다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 이 자체가 뭐랄까 AI 시대에 갖춰야 될 최고의 공감 능력이 여기서 또 탄생할 수 있지 않나. 또 그리고 우리가 뭐 실리콘밸리 이런 데 가면은 특히 스탠퍼드 이런 데도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과 협력 능력이거든요. 이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팀워크
팀워크로 일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팀에서 활동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은 도태가 되는데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또 밴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떤 창조적인 결과물 그다음에 청중을 감동시킨다라는 이 목표 하나를 가지고 이 밴드가 모두가 협력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그거를 쭉 이끌어가는데 또 리더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음악 선생님 중에는 이제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음을 정말 잘하는 일종의 이제 콩쿨이 대표적이겠죠. 콩쿨은 사실은 감정은 그렇게까지 표현 중요하지 않아요. 감동, 공감은 뭐랄까 어떻게 하면 좀 제가 아는 한 제가 음악에 대해 깊이 알진 못하지만 음정을 잘 맞추고 뭔가 그 음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이게 좀 더 콩쿨에 가깝고 콘서트형 뮤지션이 있겠죠. 음악가가 콘서트형 뮤지션은 청중이 있는 겁니다. 콩쿨은 시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콩쿨은 일종의 주입식 교육, 지금 학교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AI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교육, AI 시대에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그런 인재를 만드는 뭐랄까 구시대적 교육이 콩쿨 스타일이에요. 뭔가 시험관, 선생님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렇죠. 학교 교육 과정에 딱 맞춘 거기 맞춘 인재가 돼야 되는데 콘서트는 일단 청중이 오고요. 내 감정을 음악에 불어넣어서 나를 표현하는 거죠. 나를 표현하는데 이 나의 표현이 청중의 공감 능력을 이끌어내고 이게 감동으로 전환되는. 그래서 정말 이제 결론은 혁신영재사관학교로 모아지는데 여기 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혁신영재학교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참 정말 축복받은 학교다. 다시 이제 나베양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나베양은 원래 유대인들이 또 음악의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구약성서를 봐도 다 수금과 비파로 연주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고 그러니까 또 레이지파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유대인의 창의성,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AI 시대에 이 AI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보면 다 유대인이야. 안타깝게도 한국인이 없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유대인의 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창의력, 자꾸 시대를 이끌어가는 천재들이 나오는 그 배경 중에 하나에는 유대인의 음악이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히브리 대학교 출신인데 히브리 대학교를 설립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과학자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근데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연구를 하다가 막히면 항상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음악과 유대인은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나베가 음악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많이 다녀봤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래도 6개월 동안 여기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그 6개월 동안 제 주변의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서울대인데 우리 히베리 대학교에서 제가 어떤 수업에 음악학 수업이었는데 저 질문 안 했어요. 수업에. 1시간 뒤에 교수님이 저에게 이메일 보냈어요. 나베 혹시 수업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된다면 왜 질문 안 하셨어요? 괜찮아요? 잘 들었어요? 이렇게 이메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답을 했냐면 죄송해요. 컨디션이 잘 안 좋아서 다음에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전에는 한국에 이제 2번째 노벨상 받았다고 들었는데 우리 학교만 히베리 대학교는 12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됐는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 많이 해요. 노벨상 우승자들도 최고의 질문 하셨던 분으로 보고 이제 AI 시대도 그러는데 기계는 우리는 이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질문은 못해요. 질문해야 AI가 답해줄 수 있는데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고 질문하면서 세상을 발전이 돼요. 지금 여기 뭐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음악이란 관련은 사실 우리 가족이 좀 특이해요. 이스라엘에서도 제가 고등학교였을 때 이제 대학교 입학하려고 해서 처음에는 비즈니스 배우고 싶었어요. 비즈니스 배울까 했는데 저희 엄마가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전화해서 나를 말리려고 무조건 음악 배워야 된다고. 음악을 배우면 일단 연주자들 중에는 종류가 많아요. 저는 퍼포먼스 하고 그다음에 음악을 하면 표현이 잘 되긴 한데 그 표현하려면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술이 쉽게 오지 않아요. 얼마나 해봐도 전 살면서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연주자, 많은 가수들 많았는데 능력이 얼마나 있어도 노력 없이 열심히 안 하면 못 이겨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하면서 연주도 배우고 그리고 음악이 제가 개인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 전에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려면 또 노래로
기억하는 게 제일 나고 그래서 음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집에서는 어떤 음악 교육을 받았어요? 일단 저희한테는 선택권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음악을 해야 하고 저는 클래시컬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첼로 했는데 그거 싫어해서 10살 때 정도 이제 클라리넷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에 뭐 잠깐 하브르타 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많이 또 궁금해하셔서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몇 주 전에 특별한 학교 교장 선생님 한 명 만났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서 열심히 하브르타가 뭔지 배우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수영 인터넷으로 배우기처럼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물에 있으면 빠져요. 수영 배우려면 실제 나와서 바다나 수영장 가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브르타라는 것이 이제 배우는 거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벨이라는 단어가 친구. 누구랑 같이 한 명이나 최대한 3명 앉아서 서로 이렇게 질문 던지고 질문 받고 미리 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할 수도 있고 어떤 책이 가지고 제가 친구랑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말을 하고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질문하고 이렇게 문화가 된 거예요. 하브르타라는 것이. 저는 그 히브리 대학교를 갔을 때 나베가 그때 보여줬잖아요. 히브리 대학교 안에 회당 있죠. 회당이 있는데 이제 기독교로 다니는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탈무드 책이 쫙 있더라고요. 쫙 있는데 이 탈무드 책을 보면서 아 이걸 가지고 이제 하브르타를 한다. 또 나베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이게 보통 회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탈무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는 이미 200년대 정해지는 책이에요. 진짜 탈무드 페이지 한번 보면 가운데는 이제 정해지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는 토라도 있었고 쓴토라도 있었고 말로 전달되는 토라가 있었는데 가운데는 그거 있고 주변에는 이제 해석. 이거 정해지는 해석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해석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 라비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게 질문하는 거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브르타라는 거를 제가 아까 처음에도 약간 농담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딱 나베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하브르타를 책으로 배우고 이게 수영 같은 거죠. 수영을 책으로 배운다고 수영 비디오를 아무리 많이 본다고 수영 영화를 아무리 많이 본다고 그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영을 잘하려면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계속 헤엄을 치고 물에 빠지고 물을 먹고 뭐 자기가 뭐 훈련을 받고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하브르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냥 책 갖다 놓고 서로 질문하면 대화하면은 이게 하브르타다. 그런데 이제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탈무드 그 회당에서 히브리 대학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탈무드의 마지막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죠? 그거 피우는 것보다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 탈무드는 계속 매년마다 새로운 책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하브르타처럼 말하는 게 하브르타가 잘 되려면 2가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책. 어떤 책인지 그런 상황이 없는데 책이 있어야 돼요. 원고는 우리가 배웠던 부분인데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탈무드도 계속 발전되어 있고 끝이 없어요. 계속 새로운 거 만들고 시대가 바뀌면서 또 오래된 거의 2000년 된 글씨는 지금 형태로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그러니까 성경의 이 토라는 변함이 없지만 이 토라에 대한 해석은 끝없이 무한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랍비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이 내린 해석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반박을 할 수 있고 자기 결론을 만들어 이끌어 나가는 거 이 자체가 이제 하브르타인데 이거는 그냥 이거를 따라한다고 뭐 따라하다 보면 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차원보다는 뭔가 이건 하나의 문화 뭐 한국 사람이 우리가 정이라는 얘기를 하면 외국인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린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브르타도 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책 읽으시고 자녀가 질문 안 하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세요. 왜 질문 안 하니? 뭐 이렇게 서로 질문을 유도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가 존중해주는 이런 차원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게 나베는 왜 하필 국악을 한국 음악을 그것도 전통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음악은 태어났을 때부터 했으니까 한국 알게 되어도 한국 음악
어떨지 궁금해지고 가야금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가야금 좋다 했더니 배우기 시작했고 기적처럼 저에게 가야금 하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국악에 대해 조금 알게 되는데 제가 국악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김덕수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김덕수 선생님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물놀이 하러 태어나셨다고 말했는데 저는 국악 사랑하러 태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국악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박수. 자, 그럼 우리 김신우 가수는 지금 나베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혹시 좀 들어요? 저는 신기한데요. 그리고 K 문화가 정말 짱이구나. 그리고 저는 아까 뭐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이 궁금해졌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득 든 생각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다. 저는 그거를 항상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베 양의 얘기를 들으니까 K 문화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고 그리고 사실 그 K 문화로 인해서 우리 나베 양이 뭐 검은고도 하게 된 거고 한국까지 오게 된 거고 아무튼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나라에 대안학교가 너무 많지만 이런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나베는 K-팝 스타를 처음 봤는데 국악과 K-팝은 또 다르잖아요. K-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에는 한국에 대해 강의 많이 하는데 저는 K-팝 전문가니까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K-팝이랑 팝이랑 어떤 차이점인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시더라고요. 제 답은 뮤지컬로지스트로서 한국은 국악 덕분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악이라는 말이 악이잖아요. 악. 악이라는 맛이 뭐 음악, 국악. 사람들이 뮤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거 조금 부족해요. 악이라는 말이 노래, 그 말, 그다음에 음악, 소리, 그다음에 춤. 세 가지 연결되어 있는 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음악하는 거 아니라 그 악이라는 것이 춤, 음악, 노래 다 같이요. 네. 그래서 K-팝이라는 것이 안무랑 음악이랑 연결되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K-팝도 1993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K-팝 보면 사실 국악이 아마 K-팝의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너무 훌륭한 대답인 것 같아요. 우리 몽이 김신우 가수는 K-팝 가수로서 나베 양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더 좋은 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악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가수로서 같이 뭐 락을 하는 가수, 발라드 가수, 뭐 트로트 가수 뭐 이렇게 여러 장르의 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파워풀한 가수는 누구냐면 소리한 사람, 창. 맞아. 그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불의 명곡을 하면서도 창과 소리꾼 분들이 이제 가끔 나오시거든요. 그분들이 노래하면 이 한이 있고 이 목소리 자체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그러니까 소리, 창, 국악 정말 대단한 장르다라고 항상 모든 가수들이 다 감탄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베 양이 얘기한 거에 100번 공감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대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나베 양이 실제로 우리 같이 음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함께 음악 나눔 이렇게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저는 국악 많이 좋아하고 검은고 가야금 사물놀이 해요. 근데 이제 악기를 못 가지고 와서 어쩌나 했는데 우연히 지난주에 아주 귀한 선물 하나 받았어요. 이 안에 국악 악기 중에 하나 들어가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국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악기 이거입니다. 부채. 아는 서예 선생님이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만드신 귀한 부채인데요. 근데 어떻게 부채가 악기가 되는지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처음에는 국악 생겼을 때 정악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악 시작하고 그날 때 바퀴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그 바퀴는 이렇게 뜨는 소리 이렇게 하면 이제 음악이 시작하거나 끝나는 거였어요. 띡, 그다음에 띡, 그다음에 또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오페라였어요. 근데 오페라 집에 가면 이제 많은 가수들이도 있고 많은 걸 있는데 판소리에서는 이제 소리꾼 하나, 그다음에 장구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 소리꾼이 늘 부채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박자 이렇게 박자까지. 저는 국악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일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혹시 추임새 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얼씨구. 그거 왜 안 했냐면 무대에 올라오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전 15년 동안 클래시컬 음악만 했어요. 클라리넷, 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옷 입고 하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늘 조용히 이렇게 앉아서 들어요. 근데 국악회는 전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관객들도 우리는 네 번째 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무대에서 하나, 둘, 셋 벽이 있는데 앞에는 벽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깨지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랑 협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추임새는 듣는 사람들이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요즘 국악 군영에서 많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추임새는 장단, 리듬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유명한 국악 경기 민요 전문가 한 명이라 만났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추임새 있는지 없는지 뭐가 더 나아요? 그래서 있으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희문 선생님이랑 같이 노래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실수할까봐 안 하고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는데 가끔씩 제가 어떤 공연 가면 저만 이제 추임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악기는 못하지만 추임새 한번 가르치려고 해요. 그럼 추임새라는 것이 언제 하냐면 이제 장단 끝나기 전에 그 순간 등 이렇게 해요. 장단이라는 것이 모든 국악의 베이스에 있는 리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장단도 있어요. 쿵딱 쿵딱딱 쿵쿵딱 쿵기통 딱 쿵딱딱 쿵쿵딱 쿵. 이거 어떤 장단이냐면 사랑가, 그 중요한 사랑가에서 나온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그때 이제 주임새 나와요. 어떤 주임새 하냐면 이제 얼씨구 아니면 잘한다 얼쑤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한번 이제 주임새 해보세요. 얼씨구 아니면 잘한다. 그래서 언제 넣냐면 막 이제 장단 끝나기 전에 끝인 그 순간. 제가 한번 힌트 해드릴게요. 쿵딱쿵딱딱 든든딱 쿵 얼씨구 쿵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사랑가 한번 해볼게요. 봐주시겠어요? 여기 가수 한 명이 계시는데. 사랑가요? 사랑가 아세요? 이리 우너라 업고 놀자 얼씨구 이리 우너라 업고 놀자. 자, 이거 제일 쉬워요. 그래서 감사해요. 두 번째는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게 아까 말하신 것처럼 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한이가 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가야금 배웠을 때 클라리넷 공부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게 배웠어요. 클래시컬 음악 배우면 약간 이렇게도 하고 악보도 있고 제대로 해야 되고 기술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야금 배웠을 때 선생님이 그 음이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그거 기억하면서 제가 연주해야 되는데 그 한이 뭔지 제가 찾아봤어요. 한이 알아야 되는데 그 한이가 뭔지 한이는 과학적으로 뭔지 알려줄 수 있어요. 한이라는 것이 진도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나네 이거 한이에요. 그거 제가 진도아리랑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세움으로 노래는 만들 수 있나. 근데 진도아리랑 세움밖에 없어요. 민요에서도 세움밖에 없어요.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나네 그거 하니까 올라오는 거 내려가는 거. 그래서 국악이라는 것이 그 음에서 클라리넷 연주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저기 이렇게 해야 돼요. A, B, C, D, E, F, G 이렇게 두두두두 해야 되는데 국악에서는 선생님이 장수는 알려준다. 그 다음에 그 장수에 어떻게 그 음으로 어떻게 갔는지 그거 한 약간 위에서 에 아니면 밑에서 띠 아리 아니면 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거 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거 목표보다는 그 목표한테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거 부각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가는 길이 어떤 가는 길인지 제가 어떻게 제일 의미 있게 꿈까지 그 목표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거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